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성능 개량을 진행할 K200 장갑차 소식입니다. K200 장갑차는 율곡 사업대 구형 M113A1 장갑차를 대처하기 위해 신형 장갑차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1984년 개발을 완료하고 1985년부터 일선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K200은 보병 수송 장갑차로는 1700여 대, 계열 차량은 800여 대 운영 중으로 현재 해군을 제외하고 육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K21 장갑차의 등장과 현대의 전장에서 장갑차가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200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능 개량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K200의 성능 개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K200의 성능 개량에 관한 소식과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개량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200의 성능 개량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약 40년 전 국내에서 개발된 K200 계열 장갑차의 기동성 향상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280마력 엔진을 장착한 K200 장갑차 300대분을 일전에 개량한 K200A1과 같이 350마력짜리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는 것과 여기에 방어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형 장갑차인 K21 장갑차는 2016년 7월 3차 양산을 마지막으로 양산을 종료한 상황으로 이 3차 양산까지 K21 물량으로는 육군의 기계화 보병 전력을 모두 대체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대다수의 기계화 보병 부대는 K200과 K200A1을 계속 주력 장갑차로 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K21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고 K200이 개량을 위해 부대에서 이탈하더라도 전력 누수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개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K200의 추가 개량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우리 군이 신형 장갑차를 추가로 도입할 때까지 당분간 K200 장갑차를 계속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단순 병력 수송용이 아닌 다양한 역할이 기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추가 성능 개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K200은 정비성과 운영 유지비가 매우 뛰어나 개량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사양에 부합한다면 성능 개량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안들이 있을까요? 1번 공병 장갑차로의 개량. K1A1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곧 새롭게 선보일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와 같이 유사한 용도로 구상 중인 안으로 전방에는 지뢰 제거 롤러, 지뢰 IED 탐지기, 도저 삼날 등을 교체 운영할 수 있고 주행 중 지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TMRR을 통해 지휘소로 전송하는 지형 정찰 장비와 지뢰 IED 제거 및 구축을 완료한 통로를 표시하는 통로 표식 장비 등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계화 보병사단 기갑여단 예하 공병부대는 일반 기보대대와 동일한 기본형 K200A1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K200A1의 공병 버전을 이러한 부대에 제공한다면 전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차체 연장을 통한 모듈형 장갑차로의 개량. 현재 진행 중인 기계화 부대의 개편 중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획득 기간과 비용 투자로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기갑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운영 중인 K200A1 장갑차의 플랫폼을 모듈형으로 개량하여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용 플랫폼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계화 부대에서 운용할 지뢰살포 차량을 구상하던 중 기존의 차륜형 지원 차량이 산악 지역 및 험지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K200A1의 차체를 다목적 모듈형으로 개량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킵니다. 구체적으로 K200A1 장갑차의 후방을 절단하고 지뢰살포기 모듈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데 이를 검토하던 중 장착 공간이 부족하여 확장하는 방법도 더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기린을 5개에서 6개로 늘려 총 666mm의 전장이 길어지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K200 장갑차의 차체를 연장하여 개발한 K30BO와 천마의 유사한 방식입니다. 차체 연장형 다목적 장갑 차량은 최초 구상하던 지뢰살포 차량 외에도 통신장비 탑재 차량, 유류 보급 차량, 구급 차량 등 다양한 역할의 지원 차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기존 K200A1을 개량할지 아니면 새롭게 연장형을 생산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번 보병 전투차로의 개량. 사실 K200은 처음 제작하였을 당시 단순 보병 탑승용 장갑차가 아니라 전차와 함께 작전을 하는
한국형 보병 전투차의 개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래 무장은 중국형 기관포를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의 K-21 보병 전투차량의 역할을 기대하며 개발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M113 장갑차를 대처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과 예산 등의 문제로 K6 M60 기관총으로 그치게 되었으며 509경을 방어할 정도로의 취약한 방어력 때문에 단순 보병 탑승용에 불과하게 개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보병 전투 차량도 어느 정도 염두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포탑과 다양한 무장이 달린 버전들도 시제품으로 나오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K-21이 개발되어 현재 일선 부대에 전부 배치된 상태이며 아무리 성능 개량을 한다고 하여도 전장에서 보병 전투 차량의 역할을 하기에는 성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K-21의 방어력은 나토 기준 레벨 5 등급으로 25톤 중량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리섬유와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재 장갑 기술을 사용하는 신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장은 40mm 기관포를 주 무장으로 탑재하였고 거기에 공중폭발형 지능탄까지 탑재하였으며 사격 통제 장치도 3세대 열상 헌터킬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한적으로 대공 사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K236탄의 적금 신관무드를 통하여 헬기와의 교전도 가능합니다. 현재 보병 전투 차량 기준으로 1급의 화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21 105 경전차로도 개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K-100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보병 전투차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방어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여기에 억지로 무장을 시킨다고 하여도 K-21에는 한참 역부족입니다. 이 역할은 K-21에 맡기고 앞서 언급한 역할 정도로만 활용한다면 우리 군의 기동력 강화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K-21이나 차라리 레드백을 대량으로 뽑아 배치하거나 이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 배치하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군은 제한된 예산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군과 해군 전력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K-200의 정비와 운용이 쉽고 저렴해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전투 보병 차량의 역할을 제외한 후방부 지원용의 기동 장갑차로는 그 활용도나 가치가 아직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위같은 개량을 통해 후방에서 지원용으로 K-200 장갑차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우리 군의 장비 운용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며 궤도 차량의 장점으로 기동력 또한 확보할 수 있으니 K-200 개량 사업은 가성비 좋은 사업이며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